먼저 목차부터 같이 보시면 수입 통관 업무와 관련된 절차 그리고 제도들을 전반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목차를 보셨을 때 내가 평소에 좀 익숙하다,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으실 수 있고 좀 생소하다, 처음 들어봤다 하는 내용도 일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네, 통관 업무 특수성상 저희도 고객사분들도 각자 경험해본 업무와 안 해본 업무에 따라서 익숙하신 부분이 있고 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간 통해서는 전체적으로 수입 통관과 관련된 이해를 높이시고 또 앞으로 업무하시면서 추가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수입이라는 단어랑 통관이라는 단어를 분리해서 각각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입이라고만 하면 관세법상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이라고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아직 통관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럼 통관은 좀 넓은 개념 같아요. 왜냐하면 수출 통관, 수입 통관, 반송 통관, 수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넓은 개념인데 그럼 이렇게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수입 신고라는 행위를 해야 통관이 일어난다는 거죠. 수입에서 통관으로 이루어지려면 여기에 써있는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라. 이게 다름 아닌 수입 신고를 해야 된다. 수입 신고를 하고 세관에서 수리가 된 이후에 물건이 반출돼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수입 신고해야 되는지 몰라서 물품을 무단으로 외국 물품을 그냥 반출해 갔어요. 신고를 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세법상 다름 아닌 뉴스 보도 또는 영화로도 다뤄졌던 밀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밀수입죄는 관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벌금, 형벌에 처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 신고라는 절차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개념을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외국 물품이 들어왔을 때 수입 신고하기 전에 어떤 흐름으로 이동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운송 수단에 따라서 항공권과 해상권으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에어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배로 실는 것보다는 긴급하고 소량의 고가의 화물이 실릴 거다라고 참고를 할 수 있고 가장 간단한 화물 흐름이라고 하는 에어권에 있어서 화물 흐름을 보시면 수출국에서 물건을 실을 때 내가 몇 카톤, 몇 킬로 어떤 화물을 저가 목록을 전산상으로 실었습니다 라고 제출을 해요. 적재 화물에 대한 목록을 제출한다. 이 단계는 아직 우리나라에 도착한 단계가 아니에요. 수출국에서 출발한다 라는 시점이고 이게 나중에 신고 시점을 결정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비행기가 화물기가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하기 신고를 하게 되고 화물기에서 쫙 화물들이 펼쳐지면서 각자 화주의 보세 창고로 이동해서 반입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창고에 반입된 후에 저희가 수입 신고를 하죠. 그럼 여기서 보세라는 말이 등장을 계속 할 텐데 보세 창고, 보세 운송. 여기서 보세는 수입 신고하기 전에 그래서 세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세금 부담이 없는 상태로 외국 물품 상태로 보세 창고에 반입도 잡히고 외국 물품 상태로 운송을 신고하고 할 수도 있구나, 이동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개념입니다. 실제 진행됐던 케이스 화물 흐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화면은 관세청 유니패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BL 번호를 조회하시면 누구든지 수입 화물의 흐름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는데 저희도 실제 통관 업무를 하면서 저희 시스템에 연동해서 수시로 이 화면을 조회해봐요. 적합 목록이 떴는지 반입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신고 시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1번부터 한번 보시면 되는데 한 카톤에 262카톤의 화물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창고에서 반입을 잡아서 항공사 창고에 반입된 이후에 7번, 8번 수입 신고를 한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수입 신고는 반입 후 신고를 원칙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고에서 이렇게 반입 신고를 해준다는 의미는 최소한 저가 목록에 제출된 대로 한 카톤에 262kg가 들어왔다는 확인이거든요. 만약에라도 한 카톤이 다 들어왔는데 100kg만 들어왔어요. 이럴 수 있는 리스크를 해지하고 반입이 잡힌 후에 안정적으로 신고를 한다. 그래서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입 화주가 에어건으로 급해요. 긴급하게 실어서 입항하기 전에 먼저 수입 신고는 하고 수리가 다 되는 세관 절차를 끝내놓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물건을 빼고 싶으신 경우 입항 전 수입 신고를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다.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아까 제가
적화 목록이 제출될 때까지는 아직 우리나라에 입항하지 않았으니까 입항 전 신고라고 하면 하기 신고가 뜨기 전에, 하기 신고가 화물 목록에서 조회되기 전에까지만 입항 전 신고 시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한테 사전에 입항 스케줄을 보통 공유를 해주셔야겠죠. 만약에 저희한테 입항 전 신고해주세요라고 하셔서 저희가 비밀번호를 조회했는데 이미 하기 신고가 떴다. 이러면 입항 전 신고 타임은 놓친 거고 반입 전 신고부터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4번 케이스는 항공, 오션 공통으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보세 운송을 해서 수입자가 선택적으로 내가 어떠한 사유로 보세 운송을 해서 통관을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산항으로 화물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업체는 식품 검역을 받아야 되는 내 창고가 서울에 있어요. 자가 창고가. 그래서 이 물품을 수입 신고하기 전에 보세 운송 신고를 하고 보세 운송 승인을 받아서 이동을 해서 서울세관 쪽으로 이동해서 수입 신고를 했다. 이렇게 이 포인트는 보세 운송을 할 수 있다는 포인트도 있고 내가 반드시 입항지 세관으로만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통관지 세관은 수입자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케이스는 좀 특이 케이스인데 관리 대상 선별이거든요. 저희가 실무적인 체감으로는 한 100건 중에 한 건 정도 랜덤으로 수입 신고하기 전에 모든 화물을 세관에서 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신고 전에도 적화 목록상으로 정말 랜덤으로 선별을 해요. 평소에는 여기 관리 대상 검사 여부에 항상 N으로 찍혀 있을 거예요. 99건은 평균적으로. 근데 어느 날 Y로 뜬다 라고 하면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Y로 떴다가 이 관리 대상 화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배정된 항공사 창고나 계약된 창고로 이동하지 않고 세관 가나라에 있는 세관 검사장 같은 용어인데 실무적으로 지정장치장, 관리 대상 창고, 군내 창고 이런 용어들로 표현되는 관리 대상 선별된 Y로 뜬 화물에 대해서는 이동을 해요. 무조건. 세관 가나라에 있는 검사장으로 세관 공무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Y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실제 화물을 보고 최소한의 현품을 검사하고 자동 해제가 뜬다. 별다른 이상 없네 라고 하면 수입 신고 하시면 되고요. Y가 자동 해제로 바뀌면 또는 Y가 검사 결과 뭔가 특이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등록을 해줘요. 원산지 표시 없는데 또는 분명 부접점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는 이제 확인을 해야죠. 신고하기 전에 랜덤으로 발견해줘서 땡큐라고 해서 원산지 표시를 다시 하고 보수 작업을 하고 수입 신고를 하시던지 아니면 나는 면제 사유가 있어서 면제 증빙을 첨부해서 신고하겠다라는 뭔가 확인을 하고 검사 결과가 뜬 물품에 대해서 치유를 하거나 증빙 자료를 구비해서 수입 신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자동 해제가 아니라 관리 대상에서 검사 결과가 뜬 화물은 수입 신고를 하면 제출 또는 검사가 나요. 다시 더 세관 담당자가 정식으로 그 신고서는 체크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관리 대상에 선별될 수도 있다. 체크를 좀 해야 된다. 특이사항으로 화물 창고가 지정돼서 이동한다. 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션, 해상 화물을 살펴볼 때는 저희가 크게 FCL, LCL로 구분해서 화물의 이동 흐름이 좀 달라져요. FCL은 풀 컨테이너. 한 컨테이너 안에 전체가 내 물건, 한 화주의 물건으로 꽉 찬 경우. LCL은 내가 한 컨테이너를 채울 정도의 화물의 양은 아니지만 2명 이상의 화주, 다수의 화주의 화물들이 한 컨테이너 안에 혼적돼서 배로 실어서 오는 경우라고 개념을 잡아주시고 실제 수출국에서 적화 목록 제출되고 우리나라에 배가 부두에 정박하는 시점이 하선 신고 시점이고요. 이 부두 바로 옆에 CY라고 해서 컨테이너 야드, 컨테이너 단위 화물들만 일단 배에서 꺼내서 적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CY에 FCL 화물이 반입되면 FCL 건은 전체가 내 화물이니까 바로 여기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CY에서 실무적으로 직통관할 수 있다. FCL 건은. 그래서 좀 경력자분들은 저희한테 직통관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가 오션 FCL 건이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전체 컨테이너를 신고할 수 있고 근데 수입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실제 물건을 받아보는 스케줄이 중요하시잖아요. 수리는 됐는데 내가 원하는 날짜에 바로 올 수 있는지. FCL 건에 있어서는 최초에 한 번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배차를 할 때, 수리되고 배차할 때 컨테이너 채로 입구처에서 받을 수 있는지, 스페이스가 있는지 아니면 컨테이너 건을 내가 신고했지만 적출을 해서
내품 단위 박스만 적출을 해서 일반 운송으로 받으실 건지를 확인을 해서 컨펌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운송을 선택하셨으면 저희가 특수 컨테이너 차량을 수배해야 되는 일정이 있고, 적출은 당연히 물건을 빼서 운송하는데 그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FCL 거는 배차할 때도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LCL 거는 전체가 내 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CY에서 바로 수입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CY에 일단 적치는 되지만 1차 반입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1차 반입은 되지만 필수적으로 보세 운송을 해서 CFS 창고라고 LCL 단위의 화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 계약 창고로 이동을 해서 그때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다. 만약에 10명 화주의 컨테이너가 CY에 반입돼서 묶여 있는데 누군가 모르고 잘못해서 수입 신고를 이때 날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9건 수입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보세 운송을 할 수가 없어요. 보세 운송은 수입 신고 전에만 할 수 있는데, 수입 신고를 미리 해버리면 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인 취하 사유가 됩니다. 신고 취하 사유.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오션 건도 몇 가지 실제 케이스를 볼게요. 이 화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뭐 부산항 터미널이라고도 써있지만 앞에 030이 세관 코드거든요. 그래서 부산항으로 입항된 화물이 하선 신고가 뜨기 전에 입항 전으로 저희한테 수입신고 요청을 준 케이스들. 입항 전, 오션에 있어서 입항 전 수입신고는 FCL 것만 할 수 있겠죠. LCL은 보수 운송까지 해야 되니까 당연히 CY에서 입항 전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션은 입항 전 신고는 FCL만 할 수 있다. LCL 화물은 입항 전 신고를 할 수는 없다. 그럼 가장 빠른 방법은 반입 전 또는 반입 후 신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FCL 화물로 인천항에 컨테이너 터미널이라고 하는 곳이 CY거든요.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반입돼서 수입 신고가 진행된 케이스. 일단 오션 건은 수량이나 중량 단위도 아까 에어건하고 확연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LCL 화물은 앞에 FCL과 달리 바로 넘버도 이제 10번이 훌쩍 넘어가죠. 왜? 1차 컨테이너 터미널에 반입돼서 끝이 아니라 LCL 화물이기 때문에 보세 운송을 필수적으로 해서 이 CFS 창고에 반입되고 수입 신고를 해야 된다. 이 절차를 기다려야 돼요. 보세 운송이 뜨는지 화물이 이동하는지를 기다려야 되고, LCL 화물은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적합 목록이 제출될 때 이 LCL 창고로 제출이 돼요. 애초에 CY로 제출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동할 때까지. 다음은 특수화물인데요. 위험물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있다. 인화성, 유독성 이런 물품들에 대해서는 위험물 클래스를 구분을 해서 UN 넘버라고 해서 현품하고 서류하고 적합 목록에 이런 표식을 해놔요. 그래서 위험물로 분류가 되면 DG 화물이라고 해서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냐?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확인하시면 너무 늦고요. 들어오기 전에 위험물은 허가받은 창고에서만 핸들링을 하고 반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 어디로 입항을 해서 그 입항지 관할 하에 있는 위험물 창고가 어딘지, 허가받은 창고가 어딘지를 미리 수배해 놓으셔야 하고, 또 수리된 이후에도 위험물을 핸들링할 수 있는 허가받은 차량으로만 운송을 할 수가 있어요. 국내 운송도. 그 부분을 다 체크한 후에 위험물은 들어와야 한다. 라는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되고, 실제 그래서 위험물 화학물질이 들어온 업체였는데 부산 CY로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FCL 건이기 때문에 CY에서 위험물은 신고는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검사 비율이 우리가 높지 않잖아요. 검사 선별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일단 이 업체는 수입 신고를 했는데 하필 검사가 선별됐어요. 그러면 일단 부산항에는 위험물 창고가 없어요. CY에는. 양산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고 취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주분들의 선택인데, 나는 만에 하나 1%의 가능성이더라도 검사하면 또 취하하고 오류 점수 발생하고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다라고 하면 애초에 보세 운송해서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좀 더 많고, 그래도 검사 날 확률 진짜 뭐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는데? 라고 혹시나 하고 바로 수입 신고 하셨다가 만약에 선별되면 취하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품 검사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화물을 컨테이너로 오픈해야 되는데 CY에서는 오픈이 안 되고 위험물 허가받은 그 위험물 창고에서만 오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특수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